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빵지의 순례라고 해서 전국의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여행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취미 활동부터 창업까지 제과 제빵을 배우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김영옥 제과 기능장과 함께 베이커리의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과 기능장 김영옥입니다. 여러분은 베이커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빵과 케이크,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그 달콤한 베이커리 시작에 대한 과정을 교육과 경험, 더불어 기술 습득 후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이커리 입문 과정에서는 제과 제빵 전문 학교나 학원을 통해 베이킹의 기본부터 심화 과정을 학습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과 모양의 빵을 만들어 보면서 고객들에게 인상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베이커리나 카페에 근무하여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 노하우를 익히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학을 통해 넓은 결문과 기술에 대한 테크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전문성을 강화하여 베이킹 스킬 및 상거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나 또는 세미나, 사설 아카데미를 통해 빠르게 바뀌는 시장 동향 및 고객의 기호를 분석하며 다양한 맛과 제품을 개발하며 맛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수집하고 그것을 통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 발효하듯 서두르지 않고 인내 시간을 걸쳐 경험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학습과 경험을 통해 준비가 되었다면 창업을 시작하기 전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이 필요합니다. 베이커리 시장의 동향, 선호도, 경쟁사들의 특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또한 주변 상권,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분석하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겠죠. 창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대출 및 유지를 통해 창업 자금을 확보하고 청년 지업 사업 또한 잘 준비되어 있으니 찾아보고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개인의 자본의 축적을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이 준비된 자금에 맞는 매장 위치 선정과 인테리어, 시설 장비, 제품,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쇼핑 거리와 같은 주요 장소에 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위치 선정을 신중히 하고 본인이 생각한 나만의 매장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계획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건빵, 베이글, 도넛 등 다양한 빵과 베이커리 제품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테스트한 후 시험판에 올려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완성도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빵 맛과 서비스만 완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넓었지만 지금은 빵 맛과 서비스뿐만이 아닌 마케팅 전략과 홍보 방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찾아가는 마케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소비자들과 소통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몰빅이라는 책에서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단계를 잘게 나누어 성취를 하다 보면 그 작은 성공들이 자신에게 큰 자신감을 준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베이커리 창업에 있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며 본인의 경험을 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선거구 문턱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빵 정말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걸 이제 만들거나 또 제과 제빵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또 이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엄청 그 인기 많은 품목으로도 알려지는 네. 제과 제빵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제과학과, 특히 또 베이커리 학과, 요즘에 뜨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 학과가 생길 정도로 네.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3D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멀리 했던 직업인데, 현재 보면은 많은 인원들이 학원을 찾고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밥보다는 또 다양한 식습관들이 많아지고 서구식 식습관도 생기고 또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빵이나 커피 이런 것들이 이제 찾게 되면서 네. 정말 많은 제과 제빵점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또 진로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빵이나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젊은 MZ 세대들 보면 네. 사진에 담는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디저트나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요즘에 많이 찾아간다고들 하는데 제가 봐도 새로운 제품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리거나 그런 걸 즐기는 MZ 세대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인 매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보면은 초반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적게 투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많은 인기가 지금 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즐기는 입장에서 보면 맛있는 빵집을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걸 내가 업으로 삼겠다 하는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1인 창업으로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될 수 네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빵 참 좋아합니다. 많이 먹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먹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일이 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초보자들이 내가 한번 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에 그치기 쉽고 실행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직업이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직업이고 빵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각오가 없으면 사실 힘든 직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만든 빵을 손님이 드셨을 때 굉장히 맛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구운 과자 종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네. 예전에 한때는 매장의 한쪽 칸에다가 구운 과자를 다 진열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품목인데요. 휘난세라든가 마들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쿠키 같은 그런 종류를 구운 과자라고 칭하는데 요즘에 커피 한 잔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셔서 또 건강빵이라고 해서 비건빵 이런 빵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도 역시 그런 빵들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서울이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우러 다니고 있고요. 겉바삭 뭐 속촉이라는 그런 빵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네. 예. 사실 바게트 같은 종류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요. 또 요즘에 많이 그걸 가지고 와서 샌드위치나 브런치를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 봤다면 지금은 제과나 제빵을 하신 분들은 멋있고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빵들의 품목들도 오랜 기간 정말 기술로서 계속해서 좋은 빵 양질의 제과 또 제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다 보면 네. 실망의 크기도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은 그 큰 기대보다는
적응 기술이 하나씩 모이다 보면 결국은 자기께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굉장히 빵을 만든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접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신 건가요?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삼촌의 권유로 인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세월이 거의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40년이요? 네네. 와, 그럼 그때 처음 만든 계기가 그러면 이제 산촌의 권유라고는 했지만 네네네. 어떤 빵을 배우면서 이걸 내가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 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저런 적 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의 첫 월급이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고 휴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힘든 직업이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은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업이 되었는데 그때 이 업을 선택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팥빵도 요즘에도 이제 팥빵을 많이 드시는 분 계시지만 단팥빵? 네. 요즘에 보면 예전 제품들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맘모스라든가 팥빵, 그다음에 뭐 보리찰빵 이런 빵들이 많이 다시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빵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때 내가 빵을 만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네네네. 일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제빵사, 제과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성공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기에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강의도 나가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도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품목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또 처음 접하는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멘토 아닌 멘토? 예, 사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까지 40년간 해온 일도 정말 많으신데 앞으로 또 이런 일도 해보고 싶다. 네네. 뭐 아직도 계획을 갖고 네.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과 제빵 분야 자격증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이 제과 기능장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적인 어떤 기능사 자격증과 이 기능장 또 네네. 혹은 명인 네. 예, 인정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도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기능사 자격증으로 따지면 제과 제빵이라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생겼던 산업기사, 그것도 제과 제빵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제과 기능장, 제과 기능장으로 나누는데 우선은 기능사 부분에서는 필기를 통해서 실기에 응시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빵에 관심 있는 분이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시로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렇게 응시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새로 생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실시되는 시험인데요. 품목은 뭐 제과나 제빵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품목, 제빵 한 품목, 제과 한 품목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원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근데 제과 기능장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이 9년이 돼야지 지금은 조금 많이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1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무 경력이 6년 그리고 제과 기능사가 있으면 8년 그다음에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면 5년 이렇게 해서 기능장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장 같은 경우도 필기시험 1년에 2번 보는데요.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실기 이론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실기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실기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국으로 현재 제과 기능장들이 협회에 가입돼 있는 직원 회원들 수가 약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과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 이제 업무가 있는데 직원들 관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재료에 통해서 배합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과 기능장의 업무가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명인의 경우는 어떻게 인정을 네, 해주나요? 명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과 기능장보다 명인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더 가깝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명인 같은 경우는 각 사단법인 업체에서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그 경력이라든가 사회 봉사 활동 시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관련된 서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논문 네. 이런 걸 통해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통과해야지만이 명인의 패를 발급을 해줍니다. 정말 까다롭군요. 빵만 잘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군요. 다양한 공부까지 또 병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사실은 이제 제과제빵, 처음에는 제과에 관심이 있었다고 네네. 하셨고요. 네. 이 제과제빵, 기능장, 또 명인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자신 있고 내가 이걸로는 정말 남한테는 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혹시 자신감 있는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메뉴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항상 그 일찍 일어나서 매장에 나오는데 사실 나오기 싫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정말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일단 매장에 나오면 몇 시에 나오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5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5시 반에 출근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효되는 이제 빵들. 사실 빵이 발효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류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운 과자 종류를 좋아했다가 지금은 건강빵 종류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네. 건강빵 같은 경우는 장시간 발효를 해야지 그 빵에 대한 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그 빵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빵들을 사실 요즘에 많이 또 찾기도 하고요. 네. 또 관심 많이 또 갖기도 하고 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건강빵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건강빵, 네네. 발효가 되는 기다림의 시간뿐만 네네네. 아니라 네. 또 무조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좋은 그런 맞습니다. 빵들을 네. 만드는데 네. 요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뭐 혹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사실 예. 잠깐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가장 힘든 시절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첫 창업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네.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더 이상 뭐 가진 게 이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의 단어를 좋아하는데 긍정이란 단어나 또 가족이 없었다면 사실 다시 재출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이 총 저희 가족이 6명인데 아이가 이제 4명이고요. 아이고, 네. 그 중에 그러시군요. 이제 그 지금 딸이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제과 제빵을 이어서 네, 아빠와 지금 함께. 네, 고등학교 과정에 위탁 교육을 이제 가서 받고 네. 또 서울에서 직업 학교에서 2년 정도 다니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든 부분의 과정을 잘 견뎌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누군가한테는 그런 과정이 어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아마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길이 앞으로 뭐 계속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까 계획도 갖고 있고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노력 부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는 어떤 창의력과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예.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메뉴 개발이 어렵지는 않으실까요, 혹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주 같은 데 가면 나주 곰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주 같은 데 가면 전주 비빔밥 있고 그러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그 음식을 가지고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워낙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6개월도 못 가는 제품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물론 장수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네. 다른 집에 비해서 도태되기 쉽고 또 매출 신장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또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최근에 서울에 있는 유명 셰프를 초대를 해서 네. 또 메뉴 개발도 하고 또 저 역시 새로운 그 클래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유명 제과점 가서 연수를 통해서 그런 메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끊임없이 노력을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과제빵을 배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 또 이런 그 앞으로 또 성공할 학생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물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또 달콤한 말로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금방 요즘에는 실증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저는 실습생들이 저희 가게에 오게 되면 사실 이제 굳은 일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근데 또 학교 같은 데나 학원을 통해서는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조금 당황해하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학생들 역시 제과 제빵이 아니고 다른 직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과 제빵에 또 입문을 하게 되면 또 본인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1인 창업이 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에 네. 빨리 창업을 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예,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긍정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책에선가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라는 단어를 찾는데요.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또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기 힘들 때라든가 이럴 때는 항상 그 단어를 마음에 두고 또 계단을 올라올 때도 그 단어를 곱씹으면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강연을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강연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또 했구나 하는 그런 기분에 오늘 하루 또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든 베이커리가 위안을 주기도 하는데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고소한 빵 한 조각이 주는 작은 행복 때문이겠죠. 제과제빵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